오늘의 책은 2020년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 땅에 묻어야 한다. 네이버는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역 빌딩과 같은 주식이다 등 여러 가지 명언을 만들어내며 동학개미의 스승,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으로 불리는 박세익 작가님의 투자의 본질입니다. 코로나19 폭락장에 대한 진단. 2020년 3월 발간된 골드만삭스의 자료 베어 에센셜즈를 보면 약세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구조적 약세장은 통상 오랫동안 지속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구조적 불균형을 동반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나타나는 약세장을 말한다. 자산 가격의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며 평균 42개월 동안 57% 하락한다. 회복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린다. 닷컴 버블 직후 2000년에서 2002년 약세장,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폭락장이 모두 구조적 약세장이었다. 두 번째, 순환적 약세장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이익 둔화 등과 같은 경기 사이클에 의해 발생한다. 평균 27개월 동안 31% 정도 하락하고 통상적으로 회복까지 50개월 정도 소요된다. 2차 오일 쇼크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80년 1월부터 1982년 8월까지의 조정장과 1990년 7월에서 1992년 10월까지 기록했던 조정장이 바로 경기순환적 약세장이었다. 세 번째,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일반적으로 테러나 전쟁, 바이러스, 갑작스런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생한다. 이런 경우 평균 7개월간 26% 하락하고 회복까지 11개월이 걸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바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촉발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었다. 개는 훌륭하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주식시장에는 개와 관련된 많은 격언이 있다. 그 중에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산책하는 사람과 개에 비유한 이야기다. 그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에 비유한 것이었다. 필자는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을 아직 찾지 못했다. 기업의 본질 가치를 벗어난 주가의 비이성적 가격 형성은 모두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과 개의 동물적 본능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어떤 점이 과연 비슷할까? 첫 번째, 생존을 위해 무리를 형성해서 사는 본능이 있다. 두 번째, 천적을 만나거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간다. 먼저 첫 번째 말한 집단 형성 본능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DNA에 있는 생존 본능 중 하나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리를 형성해서 생존해 왔다. 그렇게 무리를 따라다녀야 안전하다는 본능이 우리 DNA에 강하게 박히게 되었고, 이것은 모든 유행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회자하는 주식을 따라 산다. 물론 그런 인기주는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 아니다. 최근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주식이 대부분 사람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들은 마지막 상투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시세 분출 현상이 나타나 강한 불기능을 만든다. 상투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인기주에 나도 동참해야 살아남는다라는 동물적 본능으로 가격 불문 마구마구 쫓아 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행에 휩쓸려 상투권에서 주식을 사고 물린 투자자들은 다들 비슷한 후회를 한다. 내가 그때는 뭔가에 홀린 듯 했다. 지금 안 사면 나만 거지 되는 느낌이 들었다 등등. 그리고 두 번째, 천적을 만나거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본능은 개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위험 회피 본능은 그대로 발휘된다.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투자자들은 내가 왜 이 주식을 샀었는지, 어떤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다 잊고 불이 난 빌딩을 빠져나오듯이 주식을 팔고 도망쳐 나온다. 그리고 그 투자금이 내가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일수록 고통은 더 심해진다. 내가 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저 돈 없으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를 외쳐댄다. 필자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 주인이 성장이란 길을 산책하고 있는지, 쇠퇴라는 길을 산책하고 있는지. 둘째, 개가 어떤 습성과 변동성을 가졌는지.
셋째, 이런 개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미국 개들을 30년 넘도록 훌륭하게 관리하는 FED의 조련 기법과 개들의 반응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극지 이론, 인계점과 변곡점. 우리가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감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석학들과 투자자들이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으나 애석하게도 그런 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GDP나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지수가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는 예측은 타당성이 있지만 당장 다음 분기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고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동전 던지기 전에 앞면이 나올 것이다, 뒷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과 다를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극지 이론의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나 수급이 극에 달했음을 알려줄 때가 있다. 이런 극치 시점을 알려주는 몇 가지 필살기 지표를 전하자면 다음 두 가지가 아주 유용하다. 첫째, 상대감도 지수. 둘째, 변동성 지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RSI 수치가 30을 깨게 되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투매가 극에 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패닉 국면에서 코스피 연동 ETF를 매수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 두 번째는 VIX 변동성 지수 차트다. VIX는 30일 만기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가격에서 산출하는 지표인데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의 내재 변동성을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옵션의 가격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계산해내는 지수다. 앞 차트와 같이 이 공포지수가 40 정도까지 이르면 꽤 무서운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었다고 보면 된다.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심한 공포감은 모두 매수 찬스였다.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VIX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후 내가 주가지수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은 비례했다. 내가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감에 의해 주식이 아주 싸게 거래될 때이며 둘째, 돈을 잃기 가장 좋은 시장은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운데 주식이 비싸게 거래될 때이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주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래 3단계 프로세스대로만 한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될 것이다. 첫째,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쇠퇴기업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자. 그리고 단기 저점에 사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자.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투자 방법이다. 둘째,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 기업은 시장이 인정한 프리미엄을 과감히 지불하고 사자. IQ가 2만인 시장은 이미 성장성에 대한 타당한 가격을 다 계산했으므로 비싸다, 비이성적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소부화에서 먹지 못하는 포도를 욕하는 여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얘기한 대로 성장 산업의 업황이 꺾일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유하자. 고성장주 발굴보다 고성장주를 업황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10배는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인내한 자에게 그만큼 보상을 준다. 셋째, 사이클 주식은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기 사이클의 저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기 사이클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도 신의 영역이기에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저점 확인 후 바닥 대비 30에서 100% 사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시장보다는 늦었지만 90%의 대중들보다 빠르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3가지 원칙. 필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투자를 하면서 이따금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얘기해주고 싶다. 첫 번째, 모든 세상사는 세옹지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없어질 테니 참고 견디자라는 마인드셋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더 좋아한다. 필자가 멘탈이 강한 이유는 딱 하나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것이 나중에 세옹지마가 되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당장의 성공이나 성취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 근무하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투자 성과로 일희일비하는 시황산업에 종사하기에 세상만사 세용지마라는 이 고사성어를 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고 있다. 두 번째, 열등감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자연과 같다. 노련한 등반대장이나 베테랑 선장은 모두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도전하는 산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산을 오르든 어떤 바다에 나가든 그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기본을 지킨다. 세 번째,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반성이라는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나의 실력과 인격이라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반성 없는 실패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원칙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